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정해진 것들, 봐야 될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대기 상태에 머물렀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연결에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연결되셨나요? 네. 네, 자,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4곳의 빅테크 업체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단기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 속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연준의 FOMC에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관해 확실한 신호를 보낼지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이 강화된 것 또한 증시를 소강 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0.12% 내린 4539.93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S&P 500 지수는 0.08% 오른 5463.54를, 나스닥 지수도 0.07% 상승한 17,370.2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가 포드 자동차 대신 테슬라를 최고 자동차 종목으로 선정하고 목표 주가를 $310로 대폭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5.60%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늘 보고서를 내고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 중에 원픽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담 조나스 분석가는 테슬라의 2분기 무공해차 크레딧 매출이 대당 약 $2,000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져 지난주에만 약 8% 급락했었습니다. 이에 오늘 급등에도 올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6.59%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는 엔비디아만 빼고 모두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마이크로소프트는 0.34% 상승했습니다.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메타는 약세를 보이다 막판에 간신히 하락에서 벗어나 어제와 같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애플과 아마존도 상승세를 탔는데요. 애플은 0.13% 올랐고 아마존은 0.38% 상승 마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단기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만 후반에 매도세가 강화됐는데요. 장 초반과 중반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던 엔비디아는 후반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결국 1.30%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맥도날드가 있는데요. 패스트푸드 대기업 맥도날드는 오늘 분기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투자자들은 주가가 저점에 있다고 판단해 매집에 나섰습니다. 실제 최근 맥도날드는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춘 $5짜리 세트 메뉴를 내놨습니다. 저도 맥도날드에서 세트 메뉴를 시켜놓고 반신반의했었는데요. 고물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와 너겟 4조각까지 포함된 세트 가격이 $5였던 겁니다. 실제 오늘 주가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3.7%나 뛰었고요. 컨퍼런스에서 맥도날드는 $5 식사 상품의 판매 건수가 기대치를 넘어섰다면서
이 상품의 체험률은 저소득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으며 가치와 저렴함의 브랜드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업황과 상관없이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은 잘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술주에서 약간 중소형 쪽으로 넘어가는 트렌드들이 잠깐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러셀이 밀리게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또 끊긴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듭니다. 포인트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계속 이어졌던 순환매 흐름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띄었는데요. 순환매 중심에 있는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1.09%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무난하지 선임 투자 전략가는 시장은 대체로 지켜보자는 모드라면서 많은 투자자가 최근 로테이션이 지속할 것인지 메가캡 기술주가 실적 보고서로 빛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머피앤실베스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폴 놀테 전략가도 연준과 기술 기업의 실적은 이번 주 주목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FOMC 앞두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큰 변화 없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100% 반영 중입니다. 0.5%포인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10.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말 기준금리를 2회 이상 인하할 확률도 96.4% 수준으로 집계됐고 3회 이상 인하 확률 61.3%에 달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의 애나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당국자 대부분은 7월 회의에서 완전 고용 둔화 위험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거의 균형을 이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데 광범위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인데요. 미국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8연속 동결하는 동시에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노동시장까지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토대가 갖춰졌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과 기자회견은 수요일에 열리는 만큼 그날 파월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로는 5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6월 9일 이직보고서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화이자, 페이팔, P&G, 매치그룹,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퍼스트 솔라 등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내일도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